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산학부에서 온 김민혁 교수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소개드릴 거는 초분광 영상 기술입니다. 사실 굉장히 생소한 개념이고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발표 시간을 초분광 관련된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데 쓰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기존 저희 카메라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짚어드릴 거고요. 특징이랑 그다음에 저희 연구실에서 나오는 특허, 논문, 그리고 사업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드릴 거는 카메라 관련된 기술입니다. 많이들 생각하시겠지만 카메라가 이미 다 개발 다 된 거 아닌가? 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저희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갑 속에 이제 핸드폰 카메라가 하나씩 들어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들은 사람의 눈의 얼개를 그대로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렌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삼원색을 감광하는 셀들이 필터로 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개가 있고요. 동시에 또 카메라의 센시티비티를 조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강조해 드릴 것은 이제 색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카메라 기술들은 사람의 눈하고 가장 같은 수준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사람의 눈에 가장 가까운 카메라를 만드는데 열심히 주안들을 했었었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빛들은 이제 이런 가시광선 영역대에 들어갑니다. 대략 400에서부터 700나노미터, 엄밀하게 말하면 거의 650에 가까운 파장대에서 이제 감광 범위를 끊어서 3개의 채널을 만들게 되는데요. 재밌게도 저희가 3차원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저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는 센서들은 2차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3가지의 색깔들을 감광을 하기 위해서 카메라 픽셀 위에다가 부분 레드, 그린, 블루 필터를 도포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설명드릴 초분광 영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캐치프레이즈로 말하면 비욘드 휴먼 비전입니다. 지금까지의 카메라 기술들이 사람의 눈하고 가장 비슷한 영상을 만드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초분광 영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눈의 범위를 훨씬 더 뛰어넘는 물리적인 측정이 가능한 카메라 시스템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400에서부터 700나노미터 혹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레드 혹은 울트라바이올렛 영역까지 모두 다 감광을 하고 각 채널별로 영상 정보를 뜯어낼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초분광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가로축, 세로축 하고 이 파장축이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데요. 초분광 카메라에서 실제로 계속 뽑아내야 되는 카메라 영상 스트림은 3차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차원 센서를 가지고 3차원 데이터를 뽑아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제 그것에 대한 해답이 이제 초분광 관련 영상 기술의 제일 포인트가 됩니다. 지금 보시는 카메라 같은 경우는 저희 연구실에서 제작한 그 초분광 카메라 시스템 중에 하나인데요. 대략 스케일이 1m 안팎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는 초분광 기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를 좀 더 살펴보시면 예전에는 각각의 밴드패스 필터 대략 10나노미터 정도의 밴드패스 필터들을 순차적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리퀴드 크리스탈 필터 같은 전자 필터를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스캐닝을 하거나 아니면 요즘 최근에 나오는 초분광 센서들 같은 경우에는 베이어 패턴 대신에 한 5개에서 6개 정도의 그런 초분광 밴드패스 필터들을 도포를 한 이런 디스크릿 방식의 카메라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400에서부터 시작해서 700나노미터까지 10나노 인터벌로 만약에 저희가 센싱을 한다고 그러면 대략 30개 채널의 분광 정보가 필요한데요. 30개 채널의 분광 정보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식은 인공위성이나 아니면 에리얼 이미징에 사용되는 테크닉인데요.
일단 물체가 굉장히 멀리 있고 멀리 있는 물체를 퍼스펙티브 프로젝션으로 찍으면 사실은 거의 정지 영상과 똑같죠. 그래서 원거리에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고정될 물체를 찍는다는 가정 조건 하에 물체가 가만히 있고 이제 미케니컬하게 이렇게 슬릿이 쭉 움직이면서 스캐닝을 합니다. 이 분광 스캐닝을 하는 푸시브룸 스캐닝 방식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왼쪽 끝에서 보시는 이런 방식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물체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거나 혹은 원거리의 물체, 그래서 인공위성 같이 굉장히 원거리에서 찍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카메라를 사용을 할 때는 대부분 오브젝트들이 다이나믹하게 막 움직이고 있고 또 움직이는 물체들을 바로 순간순간 찍어야 되는데, 그러면 단 한 장의 이미지로부터 2차원 센서를 사용한 단 한 장의 이미지로부터 3차원 스펙트럼 영상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가 이제 가장 키포인트가 되고요. 챌린지가 됩니다.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테크닉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압축 영상 기법이라는 컴프레시브 이미징이라는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컴프레시브 이미징이라는 것은 지금 시스템 속에 들어가 있는 이런 마스크 패턴을 가지고 구현이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부호화 조리개들을 물리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부호화된 조리개들을 이용을 해서 지금처럼 시스템을 빌딩을 합니다. 그래서 만든 시스템들은 대략 1m 안팎 크기의 시스템들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뽑은 센싱 데이터들을 가지고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최종적인 영상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부호화 조리개를 사용을 하면 실제로 저희가 센싱하는 입력을 50%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 50%의 빛을 가리고 50%의 빛을 받아서 나머지 모듈레이션과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신호화를 회복하게 되는데요. 일단 공간 해상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이즈가 엄청나게 큰, 저희가 주머니 속에 들고 다닐 수 없는 크기의 제품이 나온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분광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요. 그 중에 오늘 설명드릴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컴팩트하고 단 한 장의 사진으로 초분광 영상을 뽑을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저희는 부호화 조리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부호화 조리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호화 마스크에다가 레이를 콜리메이팅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큰 대형 광학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카메라에 프리즘을 하나만 장착을 시켜서 충분히 초분광 영상을 뽑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호화 조리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빛을 50%만 쓰지 않습니다. 코디드 아파처를 사용을 하면 빛을 정확하게 50%만 쓸 수가 있게 되는데요. 저희는 100% 빛을 모두 다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만 가지고 3차원 볼륨의 초분광 정보들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비디오 영상 촬영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실제로 들어오는 영상들은 이렇게 각 엣지 부분에 아주 미세하게 존재하는 이런 분광 정보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엣지를 복원하고 엣지에 있는 스펙트럼을 복원해서 최종적인 영상을 복원하게 됩니다. 다음번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보시면 그냥 일반 사진하고 거의 똑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텐데, 자세히 보시면 이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엣지가 약간씩 색깔에 따라서 밀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엣지를 둘러싼 분광 정보들이 존재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의 가장 키가 되는 특징은 분광 마스크를 제거를 하고 제거된 분광 마스크 대신에 물체가 가지고 있는 엣지에서 발생하는 분광 정보를 이용을 해서 3차원 초분광 정보들을 뽑아낸다는 게 가장 키가 됩니다. 사실 저희 연구실에서는 3차원 영상, 그러니까 3D 스테레오 이미징 시스템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었는데요.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2대의 카메라를 가지고 뎁스 정보를 측정하는 그 시스템들도
결국은 엣지에서 존재하는 그 패러렉스 이펙트를 가지고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대신에 저희 초분광 영상 시스템은 엣지에서 생기는 분광 정보를 이용을 해서 3차원 스펙트럼을 복원하는 데 있습니다. 아마 물리학과에서 공부를 하셨었던 분들은 아마 분광계를 사용하셨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사실은 분광계 같은 경우에는 각 픽셀 포인트 하나당, 그러니까 점 하나, 포인트 하나당 스펙트럼 정보를 뽑아냅니다. 근데 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각 픽셀 하나하나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분광 정보를 동시에 뽑아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맨 끝에 보시는 게 이제 카시 기반의 코디드 아파처를 기반으로 만든 시스템인데요. 제가 2010년도에 예일에 있을 때 이제 만들었었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디프렉션 그레이딩을 중간에 넣고 이제 분산을 시켜서 초분광 영상을 뽑는 시스템이고요.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온 시스템이었는데 이제 카메라 전체를 큰 박스로 쌓아서 이제 섭샘플을 합니다. 그래서 섭샘플된 빛들을 프리즘으로 분산시켜서 뽑는 것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시는 게 이제 저희 시스템입니다. 이게 복원된 영상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기존의 컴프레시브 이미징 테크닉을 써서 뽑은 초분광 영상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엣지가 많이 이렇게 망가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카메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전체 레졸루션을 풀로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에서 생기는 분산 정보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의 레졸루션이 많게는 9분의 1 혹은 더 그 이상 줄어들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시는 시스템은 당연히 이제 섭샘플 기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영상 자체의 해상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 마지막 것은 이제 저희 시스템의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 아마 지금 발표해 주신 다른 교수님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젊은 랩입니다. 그래서 논문에 굉장히 주력을 해서 사실은 지금까지 드라이빙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초분광 시스템 관련된 연구들을 이제 저희 분야의 탑저널인 TOG라는 탑저널에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여드리는 것은 이제 방금 설명드린 그 싱글샷 컴팩트 스펙트럴 이미징 시스템이고요. 두 번째 것은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그 컴프레스드 시그널 자체를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복원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멀티플 샘플링을 이용을 해서 그 공간 해상도를 늘리는 시스템들이고요. 저희가 탑저널에 논문을 실으면 항상 동시다발적으로 특허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다수의 논문들이 이미 미국 특허에 지원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방금 소개드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 시그라파크에서 이제 베스트 기술로 선정이 돼가지고 기타 그런 테크닉 저널들이라든가 그런 브레이킹 뉴스에 이미 소개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기술 어디다 쓰는가 많이들 궁금해하셨을 텐데 물리적인 특성을 측정하는 카메라 시스템은 조만간 다 초분광 카메라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히 반도체 검사 장비, 그다음에 제약 장비, 그다음에 분사용, 그다음에 식료품, 그다음에 환경 검사 등에 두루두루 쓰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한두 개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있으시면. 예, 여기 있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건네주시죠.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그 레졸루션 부분 쪽에서 이제 아까 엣지 선명성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색 관련해 가지고 뭐 색도나 색좌표 네. 상에서 이 분광이 카메라 썼을 때 얼마나 정확하게 색이 구현되고 있는지 그런 데이터를 혹시 구하셨나요? 네. 사실은 아까 보여드렸었던
논문 리스트에는 이제 그 정량적인 분석 자료들이 모두 다 나와 있고요. 이제 색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색공간 좌표들은 사람의 시각을 기본으로 해서 색공간 좌표를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이 감광할 수 있는 그 센시티비티 영역 내에 있는 시그널들을 좀 더 웨이트를 크게 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감광을 못하는 부분들은 웨이트를 적게 주면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분강 영상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퀄하게 모든 각각의 웨이브랭스들에 대한 정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채널별로 모두 RMSE를 구해서 그 밸류들을 사용을 합니다. 예. 예, 혹시 예, 저기 그 카메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센서가 필요한 겁니까? 일단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센서들은 대부분 모노크로매틱 센서들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칼라 센서를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칼라 필터들의 센시티비티 함수들을 일일이 다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뽑습니다. 크로매틱 에버레이션 이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예. 초분강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이제 크로마틱 에버레이션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각각의 웨이브랭스들이 이제 렌즈 시스템을 들어와서 리프렉트 될 때 그 웨이브랭스 디펜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여드린 기술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저희 마이크로 시스템을 만드는 일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이제 마이크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가시광선조차도 하나의 그 포컬 플레인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같이 초분강 시스템에서 고려가 가능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 관계상 김민혁 교수님의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